박진의 경제노트입니다. 요즘 뭐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정말 재테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돈이 전부 다 그 금이나 달러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고재필 KB하나은행 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한번 뭐 이 기본적인 거지만 안전자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기예금 말고 한번 쭉 그런 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간단히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내하고 해외하고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당연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그냥 은행에다 정기예금 하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정기예금 다 안전자산이라고 보죠.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를 해드리는 상품이고요. 국내 은행들이 뭐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넣으셔도 그냥 뭐 보존되겠지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외에 국내 자산 중에 이제 보통 안전자산이다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채권 정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위험할 때는요 달러죠. 네, 달러죠. 그다음에 금입니다. 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도 채권입니다. 해외 채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범주를 대부분 금융 상품 중에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또 투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뭐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리스크의 범위나 이런 걸 봤으면 또 리스크의 정도가 또 다르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맞습니다. 네, 그냥 두리뭉실해서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채권에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D 등급까지 내려가거든요. 트리플 A라고 하면 A가 3개입니다. 두 번째는 A가 2개, A가 하나, 뭐 그다음에 B가 3개. 이렇게 해서 보통은 투자 적격 채권이라고 해서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까지 투자 등급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분류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 등급이고요. 이제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채 같은 경우에도 트리플 A고요.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이 등급마다 이제 회사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발행한 회사채인 경우와 저기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A 등급 이상 정도의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니까 조금 채권 쪽에 관심을 가져도 당연히 그렇죠. 그 값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트리플 A와 A 등급 채권과는 금리 괴리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거든요. 국채와 점점점 리스크가 좀 더 있는 회사채나 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채권이 가면 갈수록 금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서 금리가 좀 더 높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려면 제일 뭐 그래도 고려해야 될 요인이 뭐 안전성이죠. 네, 많습니다. 네, 많은데요. 제가 간략히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채권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채권뿐만이 아니라 해외 채권까지 요즘에는 다 아우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안전자산의 달러 수요들이 워낙 많아지시다 보니까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투자하실 수 있는 자산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채권들도 많이들 찾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자산가 분들은 전 세계의 모든 데 다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한국도 되겠죠. 이유는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 안으로 들어가면 등급이 있지만 나라마다도 등급으로 또 나뉘지 않습니까? 한국이 꽤 높아요, 등급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것인가가 첫 번째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을 해서 또한 그 나라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등급까지 투자를 할 거냐. 예를 들어 내가 AA 등급까지 투자를 할 거다. 국채는 1.5%인데 이제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AA 등급은 금리가 2%입니다. 0.5%가 높은데
약간은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도 내가 한 AA 등급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등급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세 번째는요. 채권에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채권을 보통 발행할 때는 사는 것보다는 중간에 유통될 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채권에 원래 채권이 발행할 때 거기에 금리가 붙어 있는 네. 그걸 쿠폰이라고 네, 하거든요. 쿠폰 금리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국내든 해외든 투자를 하실 때 과세가 내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을 가지고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 붙어 있는 채권 이자, 그게 쿠폰 금리거든요. 발행금리. 네네, 발행금리죠. 쉽게 네, 얘기하면. 발행금리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 여부가 유불리가 좀 나뉩니다. 하기 때문에 조채권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조채권에는 몇 프로짜리 이자를 주는 채권인지 그거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기까지, 그러니까 발행할 때 내가 안 사면 중간에 살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만기까지 안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중간에 팔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도 매각이 용이한 채권인지, 네, 황금성이 있는 채권인지, 네, 잘 거래가 되는 채권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채권 공부 많이 했네. 네. 근데 요즘 진짜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거액 자산가나 부자분들은 어떻게 뭐 또 PB 부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돈을 조심스러우세요. 유동성을 네. 더 늘리는 거 아니에요? 네. 현금 확보 네. 더 늘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을 좀 확보하시는 거는 있으세요. 다만 거액 자산가 분들이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으세요. 투자를 쉬지는 않으십니다. 항상 검토하시고요. 예.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요.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달러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달러 당연히 투자를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체 자산의 30% 정도까지도 가지고 계시고요. 적으신 분은 한 10에서 15% 정도씩. 달러 그 예하 통장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외화 통장에다 그냥 놔두시지를 않으세요. 이거 이제 달러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들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채권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증권예탁원에서 통계가 나왔듯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에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해외 채권에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비중이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산가분들이 해외 채권들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채권에 투자를 하실 때 예전에는 안전한 뭐 미국 국채 이 정도만 보셨었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미국 회사채 또한 해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라든가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광범위하게 아주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전자산운용, 특히 그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